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인환입니다. 최근 이슈가 하나 있었죠. 특정 단체와 그 수파피셔님이 각각 HLB 진회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후 듣기로는 특정 단체에서 먼저 그 해당 내용 일부를 공개했고, 그 뒤에 이제 회사가 공지를 하고, 회사 공지 이후에 이제 포스팅을 하기로 했던 수파피셔님은 이제 그 뒤에 포스팅 파트 1을 오픈했습니다. 주주 간담회, 면담, 질문, 답변 이렇게 올라왔고, 스포피셔님도 이렇게 올라왔네요. 예. 사실 그날 저는 그 삐셔님 미팅 후 바로 연락을 이제 간단히 했고, 다음날 이제 통화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몇 가지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대화를 한 부분이 있었고, 저도 또 이제 삐셔님께 그 전달해달라고 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슈퍼피정님은 처음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keep going이라는 그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이제 알려줬고, 다음날 통화에서는 기존에 저와 나눴던 내용과 저의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멤버분들께는 제가 중간중간 이제 간단히 생각을 정리해서 남겨드리긴 했는데, 오늘 방송 말미에 좀 더 정리해서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삐셔님 포스팅 그 파트 2가 아마 오늘 밤 또는 이제 늦어도 주말 중에는 이제 공개될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해당 포스팅까지 이제 모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LB 공지와 이제 삐셔님 그 포스팅을 모두 보시고, 그래도 뭐가 좀 헷갈리거나 의문점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참고를 한 뒤에 이제 삐셔님과 통화해서 그 제가 느낀 개인적인 부분들과 함께 포스팅과 이제 공지 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더해서 이제 월요일쯤 방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보자면,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일봉 그림은 바닥을 다지는 이제 전형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 OBV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제 시그널 선과 크로스 되면서 머리를 살짝 들었고, 이대로면은 MACD도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따라서 시그널 상방 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관점으로는 주가 방어를 위한 그 회사의 적극적인 태도까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진짜 반등을 넘어서 상승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슬슬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전적 관점에서 그 공매도 관련 데이터를 보면 8월 27일 기준 그 총 12개의 공매도 기관이 이제 공매도 그 순보유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공매도 잔고는 어느새 이제 510만 주가 넘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가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잔고가 줄어들고,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잔고가 늘어나는데, 이번 LB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차 잔고는 8월 1일 기준 대비 약 150만 주 정도 감소했는데, 남은 잔고가 이제 1200만 주가 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차 잔고는 감소하는데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대차를 여유 있게 해놓고 공매도를 치지 않은 수량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빌려온 주식은 다시 이제 돌려주고 있지만 이미 실행된 공매도 상환을 위한 그 정산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 공매도 잔고는 이제 공매도 기관의 현물 보유량과 이제 상계돼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미 보유 중인 그 현물 매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공매도 기관들은 일부 대형 기관들이겠지만 LB의 일별 주가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물량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제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가 방어에 나섰고, 이젠 시장의 그 일반적인 투매도 멈춘 상황이지만, 어차피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 주체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즉 매수 주체는 없는데 공매도 기관의 매도 물량은 많기 때문에 일단 현재 그 다이렉트로 붙으면 기술적으로나 작전적으로나 공매도 기관의 힘이 더 우세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공매도 비중과 이제 주가를 살펴보면은 8월 7일을 제외하고 공매도 비중이 20% 넘은 날들 모두 주가 하락이 이제 크지 않거나 오히려 그 상승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날들을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공매도 그 기관들끼리도 이제 순매수, 순매도가 서로 엇갈려 있고, 8월 11일처럼 그 거래가 좀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던 날은 오히려 이제 제모신일체가 총 24만 주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대형 공매도 기관들도 그 주가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공매도 기관들의 큰 매도 비중에도 하락을 저지하는 수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을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주포의 주가 관리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워낙 거래가 적으니까 이제 공매도를 포함한 당일 대형 거래 주체에 따라서 무작위로 이제 움직인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전적 관점, 작전적 분석에 관심이 많고 탐구도 깊이 해왔지만, 최근 LB 그림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최근 이 그림을 주포의 주가 관리로 이제 확정을 하려면 기존처럼 그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하락이 멈췄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 야겁신문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주주 미팅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다가 이제 회사 대응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그림이라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그 중단기 이 박스가 그 깨진 것은 자연스럽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박스 이탈 후 하락과 그 이제 최근 행보가 이제 기본적 이슈에 따른 그 자연스러운 결과라 가정하고, 최근 이제 공매도 비중과 주가를 비교하면 결국 공매도 기관들은 주가의 큰 흐름을 컨트롤하지는 못했다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긍정으로 보는 이제 시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그걸 증명하듯 아주 오랜만에 이제 30분 보홍이 이제 반등하면서 120선을 이제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거래량이 문제인데, 30분 봉은 물론이고 일봉도 이런 거래량, 뭐 이런 수급 흐름으로는 바닥을 다지기에는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매물도 적지 않고 일단 시총이 너무 큽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구간이 초장기 매물대 상단이라서 여차하면 이제 투매가 나올 위험도 큰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여전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나마 이제 박스가 뚫릴 때 이제 비중을 줄여놓은 사람들은 LB가 다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그 박스 재진입 시 맘 편하게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지만, 지금 가격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나 아무 대응도 못한 분들은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뭐 4, 5만 원대에서 이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심리적인 부담감이 이제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추가 매도 리스크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바로 이제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에 주가가 반응을 보여줬다는 건데, 과연 그게 단순한 시장의 우연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세력 때문인지에 따라서 향후 기술적 지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대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 준다면 그냥 완전 땡큐기 때문에 해석이고 뭐고 안 해도 되는데, 37,000원이 깨져서 초장기 매물대 중앙으로 그 진입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장기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전환하는 분들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주포가 호가를 가지고 논다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를 지난주보다 더 중요한 주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 60분 봉을 기준으로 보면 흔들림 없이 횡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라도 매일같이 이제 호가가 출렁거릴 거고, 그 출렁거림에 이제 멀미가 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슈퍼피셔 형님의 포스팅을 멀미약 삼아 이제 먹는 느낌으로 이제 지나갈 건데, 슈퍼피셔 형님 그 포스팅 하단에도 써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포스팅도 그렇고 제 방송도 모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이제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서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멀미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두에 언급했던 그 삐형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제가 느낀 것들 중 간단한 부분들만 나누고 마칠 텐데, 먼저 슈퍼삐형님의 노고가 컸기 때문에 삐형님 포스팅 파트 1에 공개된 내용이 아닌 부분들은 최대한 이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삐성님은 처음 저에게 아주 간단히 이제 킵고잉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제 삐성님이 진 회장과 미팅을 했다고 해도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참고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날 이제 통화로 구체적인 대화를 했는데, 기본적 관점의 내용들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기술적, 작전적 관점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관망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바로 이제 해당 주에 드라마틱한 그 주가 전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오히려 여차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로는 교차 생산 시설에 대한 이슈는 이제 해결됐을지 모르나 지금까지 오는 동안 관련 찌라시 또는 정보가 어느 때보다 이제 심하게 작용을 했고, 실제로 이제 주가 급락 전 이번에 공지된 내용과 결과적으로 조금 다르긴 했지만 상당히 상세한 내용이 이제 저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제 와서 그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는 없으나 저는 이 모든 과정의 이제 기본적 이슈는 당연히 이제 진실되게 공개된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 또는 그 보안에 관한 이슈 및 그 작전적 관점으로 보면 제가 아는 정보와 지식으로 그 주가의 움직임과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들을 접했었고, 결과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 재료들을 단순히 보지 않고 기술적, 작전적 재료들과 더블, 이제 트리플 체크를 하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제 공개된 회사 공지와 이제 슈퍼비정님의 파트 1을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정독하고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신다면 아마 NDA 일정을 9월에서 12월로 예상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면 그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가 중요한 건 또 이제 모두 긍정을 기대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튀겠구나 하면서 누구나 기대하고 아는 내용의 상황으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쉽지는 않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전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참고로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보면 38회차 12에서 이제 추가로 풋옵션이 나올 수 있는 뭐 기회도 많고, 또 제가 이제 멤버분들에게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39회차 12 이슈도 이제 12월에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참고할 만한 그 작전적 지표들은 많지만 결국 기술이든 작전이든 기본적인 스토리와 딱 맞물려야 하는 상황에서 공매도 이슈까지 짬뽕되면 이제 그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슈퍼주포가 이제 돈으로 밀어붙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뭐 쉽겠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돈으로 어떻게 해보기는, 그러니까 돈만으로 어떻게 해보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해당 관점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4분기를 이제 지켜볼 예정이고, 그 지켜봄에 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업로드 할 테니까, 이럴 때는 이제 뭐 응원차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주말들 잘 보내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삐성님 포스팅이 완전히 다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추가 궁금증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